먼저 오늘이 차트가 아니라 숫자 판때기. 이것은 테슬라의 옵션 마감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메타 플랫폼스의 옵션 마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종가가 150.23달러, 메타가 119.43달러, 애플 134.51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44.69달러. 이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4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렸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해설하면서요. 150달러 양 프리미엄을 여기에 딱 놓겼죠. 메타 플랫폼스 119.4달러 120달러에 맞췄죠. 애플 135달러에 맞췄죠. 마이크로소프트 245달러에 맞췄죠. 이렇게 스트레드를 딱 맞추는 것을 피닝이라고 그래요. 핀 리스크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요것을 핵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온 것을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모두 만회했는데 해외 시장은 또 눌렸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무난히 선물옵션 만기를 넘긴 미국과 유럽 시장,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달러는 정말 바닥을 친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현물만 아니라 선물도 시가 저가에서 출발을 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선물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합성 선물을 매수한 등 상방 베팅을 강하게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갭 다운이 나오면 추세 추종 매매자들이 선물을 매도하던 현물을 매도하던 하겠지만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일이 하락이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이었다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자신있게 풋옵션을 매도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개장 후 30분 동안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주춤하자 다시 매도가 나오려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30분 이후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선물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오전 10시 30분 이전에는 딱히 미결제 약정이 풀림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물 베이시스도 개선되면서 일단 오늘이 갭다운은 오버액션이었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후 홍콩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을 줄이려는 쪽도 생기면서 선물은 오후 들어 좀 눌리긴 했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현물 매수가 더욱 강하게 들어왔죠. 현물은 종가 기준으로 3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요. 이것을 FTSE 인덱스 관련 리밸런싱 매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됐든 이 현물만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물도 끝까지 5,600억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장마감 무렵 동시효과에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보다 1.4포인트가량 악화되어 끝났는데요. 이는 현물 동시효과에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해서 현물 지수는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주중에 들어왔던 선물 매수자들이 청산이 나오면서 종가는 아래로 눌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물 종가만요. 모두들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들인데요. 그래도 해외 시장이 하락을 우리 시장은 잘 이겨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 매도자들이 롤링 다운이 적극적으로 나타났고 풋옵션은 극외 가격 중심으로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시장 상승 모멘텀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하락 베팅을 특히 풋옵션 매수를 통한 적극적인 하락 베팅을 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데요. 우리 시장은 5주차 옵션 만기였죠. 이제 4주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해외 시장 또한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짜여지게 되죠. 따라서 이번 금요일까지 시장은 그냥 개점 휴업 상태였다라고 보고 다음 주부터의 흐름이 연말을 마감하려는 그리고 익년도 첫 만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는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또 눌렸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마지막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처음 2시간 동안의 하락이 시세의 전부였고 그렇게 마이너스 0.9% 선에서
올해의 마지막 만기를 맞이한 뒤 이후에는 시장이 추가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개장과 함께 또 유럽 장기 채권 중심으로 와장창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채권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처음 1시간 동안의 시세가 전부였어요. 이후 더 이상의 금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미국 국채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10년 국채 내년 3월물 만기 옵션 스트레들이 무려 1,600만 달러로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년 3월까지는 미국 10년 국채 가격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데 동일한 행사가를 양매도를 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이번 FOMC에서 나플롯을 5% 위로 넘겨버렸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당기는 것은 미국도 못 견딜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드는 higher for longer를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higher for shorter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 옵션 시장이 스트래들 매도 베팅이 더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BOA 그 무브 인덱스 채권 변동성 지수도 이제는 쌍봉으로 꺾어버렸죠. 올해는 채권 시장이 뭐 끝까지 죽어버렸다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기에 있었던 형상인 채권 강세와 주가 강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강세 시기에는 주가가 약하고 주가가 강세가 되면 채권이 눌리는 긴 그림에서 보면 결국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그런 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살짝 눌렸는데요. 통화선물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고 주로 롤오버 거래가 이루어져 의미를 두기는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 반면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장중 마이너스 4%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요. 키스톤 소유관 관련 이슈는 역시 노이즈에 불과한 것이었죠. 핵심은 텍사스 기름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간마일지 목적으로 들어온 롱 포지션이 잽싸게 언와인딩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 기름을 80달러 이하로 밀어버리고 또 유럽 마감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텍사스 기름을 급반등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매도 압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름 시장은 아직까지는 텍사스 기름 기준 70달러에 근접하면 전략 비축유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마구 밀어버리기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재의 컨센서스인데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70달러를 깰까 말까 하는 비추세를 겪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 세션 정리하면 본장 개장 후 일시적인 리스크 오프가 일어났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 관련된 물량이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의 리스크 오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조용히 횡보를 하다가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유럽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던 첫 1시간 동안 나스닥 선물 기준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자 유럽은 가만히 있는데 나스닥 선물은 점진적 반등을 하더니 본장 개장 후에는 강력한 숏 커버가 나오면서 약 20분간 나스닥 선물 기준 11,491포인트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급등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30분 정도는 지속되기 마련인데 그 30분도 반등하지 못하고 이후에 스탑로스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죄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선마저 깨지게 되고 또 계속 저가를 점진적으로 갱신하였지만 변동성 지수는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죠. 제가 스탑로스 포인트로 삼았던 자리는 12월물 선물 변동성 선물이 24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현물 알고리즘 매도가 멈춘 새벽 4시 30분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래서 당일 시가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다시 매도가 나와서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14%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주가 하락과 동시에 변동성 지수도 그리고 변동성 선물도 함께 하락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가 조정이 전적으로 옵션 만기 관련된 물량이 청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급 앞에서는 사실 장사가 없죠. 특히 숏 감마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해지 관련 매도 물량 앞에는 대책이 없는데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혹은 감마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옵션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 기계적인 매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의 영상에서도 언급했고 또 오늘의 영상에서도 언급하듯이 미국 증시는 매도세가 사라지면 반발 매수도 제법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테슬라는 머스크 오버행 이슈 때문에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도가 사라지게 되면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변동성 선물은 추가 하락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데요. 아직 변동성 선물 12월물이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지수가 작은 양봉이라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빠지고 빠져서 이제 150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테슬라의 하락은 미국 주식 옵션 시장 만기 행사가에 맞춰서 끝났다. 요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150달러에 핀을 맞췄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도 새로운 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장기물로 갈수록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비쌉니다. 이 콜옵션들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내재 변동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무려 66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진바닥을 쳤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의 시장 하락은 옵션 만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콜옵션이 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이 더 비쌉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게 이 상승 쪽에 대한 베팅이 더 많기 때문에 콜옵션이 더 비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 보여드렸던 메타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특정 행사가에다 핀을 맞췄죠.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이지 여기서 시장을 더 아래로 밀어버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좀 추가 매수됐는데요. 171달러에 걸어둔 CME 그룹 매수가 또 천주 매수됐어요. 183달러를 넘겼을 때 왜 안 팔았냐 하실 수 있지만 이 주식은 모아가는 것이라서 감사하게 171달러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수의 종목들이 오전장의 눌림이 전부였고 또 오후장에는 종목별로 선택적인 그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형주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제대로 못 올라왔고 중소형주인 러셀은 그래도 뭐 양호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파페치는 드디어 4달러를 깼는데 이제 뭐 4달러도 깼으니 연말까지 남은 2주 동안 조금 더 매수를 늘려볼 계획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눌림이 있었으나 한국물 ETF인 EWY는 제법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은 금요일이 현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 진행 중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단순히 주식을 당일치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쳐내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풋옵션 매수 같은 적극적인 헤지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이긴 해요. 그러나 대중의 심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유튜브가 됐던 기성 언론이 됐던 리포트가 됐던 해당 기사가 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각을 좀 따라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늘 컨트롤리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타임프레임과 기준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데 지금은 대중들에게 지나치게 비관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 지표는 글쎄 그렇게까지 비관적인가 싶어요. 유럽 세션 얘기할 때 채권 스트레들이 대량으로 찍혔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목요일 22때 독일 국채,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하루는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죠. 또 오늘 기름값 내린 갖고는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사망자 수가 비공식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이 수요 둔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목요일이 기름 옵션 만기에 억지로 좀 붙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주는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은 그렇게까지 망가질 일이 아닌데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조금 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기사가 선택되기 위해서 기사가 선택받기 위해서 온갖 공포 심리를 좀 조성하는 그런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그런 거에서는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 나스닥 선물은 변동성 기준으로 손절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분 모두 홀딩 중이고요. 기름 콜 매도는 좋은 평가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70에 근접하게 되면 기름 분배도를 조금 해서 스트랭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 선물 옵션 만기일 대비로는 얼마 움직인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금요일 시초가가 언더슈팅 자리였다라고 보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기간 조정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담히 트레이딩을 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